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진짜 검찰의 끈질김, 검찰의 악함 네. 어젯밤에 다시 한 번 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팔 아프시죠? 검찰의 악함 정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의 법기술. 제가 어제 오마이에 출연해서 딱 한 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해서 법꾸라지들의 법기술. 그래서 이들이 벌써 이제 다 손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 반드시 뭔가를 하여튼 장난을 치면서 하겠구나라는 거를 뭘 보고 더 느꼈었냐면 김성훈이 차에서 딱 내려서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사고가 나겠구나 그런 느낌을 더 가졌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려서 노출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렇죠. 내려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노출을 일부러도 안 하고 그냥 뭐 마스크 쓰고 할 말 없는 듯이 고개 숙이고 가는 건데 오히려 막 당당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벌써 물밑에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두 가지잖아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그런데 도주는 자기가 지금 석방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데 어딜 도주하겠냐 이제 이렇게 내세웠을 거고 가장 결정적인 게 증거인멸에서 비아폰을 갖다 냈다는 거잖아요. 그 기본 전체를 낸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검찰에만 냈는데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경찰이 물론 신청한 거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는데 그 책임이 있는데 검찰에서 소위 말해서 봐줄 결심, 기각될 결심 꼭 붙잡혀갈 만한 건 싹 가리고 빼고 약하게 놓고 요 법기술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어제 제가 출연한 방송마다 밤에 이제 김어준 겸공 뉴스 특보까지 가서 이거 걱정이다 했는데 저녁에 나온 거 보고 저도 완전 기겁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술을 안 먹었는데 어제 밤 10시쯤에 그거 나온 거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저 딸아이랑 아내랑 해서 캔맥주 하나 먹고 막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에 아주 반하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믿는 게 하나 있죠. 무당? 이 사회에 정말 깊고 정말 넓게 퍼져 있는 법조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거기에다가 이번 내란에 윤 묻은, 김 묻은, 윤과 김 묻은 사람들, 똥 묻은 사람들이죠. 너무나 많은 검찰, 경찰, 심지어 법원, 정부 각 부처, 너무나 이 기득권 구조가 뿌리 깊게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이게 걷어내지지 않고 이들이 무언에 믿는 게 있죠. 지금 보세요. 최상목 같은 경우 저렇게 속된 말로 개기고 있잖아요.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고 국민들에게는 자기는 안 하면서 강요를 하잖아요. 헌법 재판 나오면 잘 지키고 따르라. 폭력하지 말아라. 네, 자기는 안 따르고 자기는 헌법적 의무라는 것도 안 따르고 실체적 진실, 내란에 따른 실체적 진실을 자기들이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늦출 수 있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이들이 믿는 구석이고 그 선봉에 누가 서 있어요? 김건희. 보세요. 김건희가 이 말했죠. 내 총은 무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쏘라고 있는 거죠. 이런 때 쓰라고가 아니라 이런 때 쏘라고 있는 거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쏘고 자기도 죽고 싶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두 가지 말이. 내란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게 바로 나요 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두머리 둘, V0, V1이 정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버젓이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제 김성훈도 4번 그런 맞아요.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버젓이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겠어요. 야, 이렇게 해도 다 살아나오는구나. 그러니 아까 제가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도 저 태극기 앞에를 마스크 눌러 쓰고 걸어왔거든요. 그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요, 완전히 승리자예요. 기세가 등등합니까? 기세가 아주 등등하죠. 거기서 마이크를 잡은 놈이 경찰을 향해서 오바 떨지 말라고 막 붕괴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막 이런 정도로 마치 이미 게임이 다 끝났고 내란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미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이미 피해자 모드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과 지금 100일 정도 전에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건이 났는데 그건 다 온데간데 없어요.
가만히 자기들은 평온한데 민주당이라든지 이 민주시민들이 자기들을 괴롭힌다. 이 피해자 모드로 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태세 전환을 빛의 속도로 잘 하는 인간들이에요. 이들의 속성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런 태세 전환을 빛의 속도로 하는 정점에 김건희가 있다, 윤석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고 그 뒤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날짜가 안 잡혔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 세력이 워낙 강고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과 판단에도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헌재는 원래부터가 헌재는 정무적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적 사법기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외침이 이제 저 백악산, 북한산 돌아서 헌재로 지금 꽂혀서 가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정치에 개입한다, 개입하는 건 잘못이지만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엊그제 한국 축구 보고 좀 답답하셨죠? 매번 경우의 수 따지잖아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마이TV에서. 지금 경우의 수에서 한덕수와 윤석열을 놓고 따졌을 때 모두가 가장 해피해지는 경우의 수는 사실은 절대 놀라지 마세요. 한덕수 기각, 윤석열 파면이에요. 그게 헌재도 좋고 저들도 별로 처음에 놀라지 않고 좋아라 하다가 또 똥바가지 한번 쓰는 거고 저희로서는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덕수가 어떤 결정이 나와도 1도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주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속 변수고 매개 변수일 뿐이에요. 그게 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의 또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대표님 유죄, 윤석열 살아 돌아오는 거 각하, 또는 기각,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각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도 지금 5가지 올라가 있는 건 엔드 요건이 아니에요. 교집합이 아니에요. 오화 요건이에요. 한 가지만 얻어 걸려도 아웃이에요. 한 가지만 중대성 인정돼도 아웃인데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게 있잖아요. 선관위에 내가 보냈어. 막 인정하고 있잖아요. 뭐 요원이다 이런 건 다 애드립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100% 탄핵됩니다. 파면됩니다. 8대0 한덕수는 8대0이 아닐 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전혀 변수가 아니에요. 그냥 종속 변수일 뿐이고. 근데 한덕수 총리도 과거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왔는데 법적으로는 10일 이내에 선거에 대한 그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또 뭐 민기적거리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일정상의 어떤 꼬임 이런 걸 또 그렇죠. 우려하는. 최상목이 지금 보면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공고를 해야 선거가 펼쳐지는데 최상목이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방송에서 많이 했죠. 한덕수 씨 그 압력을 못 견딜 거에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또 파면 가지고 못 갈 게 뭐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공고 내고 해부하는 거는 당연한 역시나 헌법상의 의무죠. 당연히 헌법에 모법이 있고 그에 따른 법률이니까 이건 헌법 법률을 다 위반하는 거니까 못할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이미 대한민국은 진짜 콩가루 같은 대한민국이 이미 되는 거라서 도저히 그거는 진보 보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임이에요. 자, 하나 재밌는 거는 월요일날 이제 한덕수를 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언론들이 목요일 금요일쯤 할 거라고 얘기하죠. 수요일은 아마 고등학생들 네, 맞아요. 모의고사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목요일은 근데 또 헌법재판소에 원래 그 선고하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일반 사건을 몰아서 하는데 뭐 그거야 긴급하니까 좀 뒤로 제낀다 치더라도 그러나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가면 저는 목금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에서 말씀드렸지만 깜놀로 화요일날 결정 날 수 있습니다. 선고한다는 공지 없이 사전에 월요일쯤에 공지하고. 내일 오후에 될 수도 있고 월요일. 아시다시피 경찰은 지금 만반의 네, 맞습니다. 현장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마친 지 오래예요.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날 아침에 공지하고. 고지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일각에서 보수 언론에서
평의도 안 끝났다. 아직 맞아요. 판결 단계 네. 못 갔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시청자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갈 필요가 없고, 제가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까지 안 끝나면 목금에도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그때는 저희는 정말 초비상 완전히 저희도 극단적인 모드로 여러 가야 가지를 된다. 대비하고 가야 돼요. 왜? 그들이 원하는 스케줄과 네. 내용대로 다 왔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대표님 판결이 났는데도, 이 대표님 판결은 그게 당연히 100% 무죄가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1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빨리 신속하게 대법원을 해서 뭐 아예 못 나오게 한다? 한번 대법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스트레스 받을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거죠. 보수 언론이랑. 이미 국힘과 보수 언론은 지금도 네. 벌써부터 이들이 이런 주장하잖아요. 한덕수 살아 돌아오면 그 뒤에 최상목 임명한 사람들도 다 무효다해서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6명 맞아요. 네, 네. 이미 법논리상 되지가 않아요. 앞에 사람이 탄핵도 징계니까 징계받는 사이에 하고 있는 일은 행정행위의 기속력 때문에 뒷사람이 한 그게 그대로 유예요. 자동으로 무효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억지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 빌드업은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탄핵 파면을 불복하겠다. 권성동이 그랬죠. 우리 보고 인정하라고. 그런데 본인들부터 불복하겠다는 걸 이미 빌드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인정 못한다, 승복 못한다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승복을 강요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판결이 나올 텐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진짜 비상 모드로 돌입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유는 탄핵 파면이 됩니다. 네. 대표님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나온다 그래도 전혀 대세에 지장 없다. 대세에 영향 미치지 못한다. 한덕수 선거를 공고 안 하거나 이런 짓은 못한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숫자, 지금 광장을 다 메꾸고 있지만 이 정도 아니겠죠. 아마 3,500만 이상, 일부 극우 빼고 다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 참에 긴 시간. 우리 조성은 씨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사실은 받으실 필요 없어요. 네, 아까 어떤 시민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지쳤지만 그들은 더 지쳤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어제 오마이에서 농담 드렸지만 지금 극우 중에 가장 정보가 많은 게 서정욱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동생이에요. 오늘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서정욱 TV를 한번 보시라고. 무죄 나온다고, 20 가장 무죄 지금 나온다고. 쫄아있고 가장 지금 무죄. 아니, 왜냐면 오늘 서정욱 씨한테 1심을 전화가 왔는데 네. 요새 그 김건희 씨 오빠하고도 교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김건희 씨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전혀 연락이 안 된다. 아니, 장해찬 최고가 갔다 왔다면서요. 그랬더니 시금을 전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몰골이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런 때 전문 용어로 개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김건희가 이걸 했잖아요. 하면서 유동식을 먹어요. 유동식을.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유동식 위주로 먹고 전용 우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바나 때부터 그 수행하는 많은 비서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먹는 거 챙기고 하느라고. 예를 들어 자갈치 시장이나 전통시장 갔을 때 뭐 해서 이렇게 먹죠. 할 때 잘 보세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씹는지. 많은 부분 우리 같으면 막 먹죠. 실수라도 오버해서 더 우악우악 먹고 더 이렇게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빨대가 필요하죠. 빨대가. 처음 알았어. 충격적인데? 빨대가 필요하죠. 알고 계셨어요? 진짜,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비서들이 엄청 힘들어요. 항상 그 저녁으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막 해야 돼서. 여러모로 힘들게 하네요. 진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네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물밑에서 얼마나 바삐 움직여요. 가장 지금 이 시간에 헌재가 늦출수록 제가 화가 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증거인멸. 엊그제 경호 3부장. 맞아요, 벌써. 남땡땡 부장 징계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징계를 한다는 게, 인사보고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퀄 증거인멸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징계를 하면서 너 이거 없애, 이거 지워,
저거 치워. 어떻게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분은 안 했잖아요. 본인은 명령을 안 따랐는데 그거 갖고 이제 징계를 내린 거죠. 그렇죠. 뭐냐면 합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 막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떤 직원이 거기서 입 바른 소리를 하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대통령실 행정관들 지금 짐 싸서 나 다음번에 어디 취직하지? 애들 키우고 애들 학교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 걱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살아 들어와서 누구 막 징계한다고 경호처 징계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굉장히 마음에 그래서 그 경호처 직원들도 사실은 요번에 김성훈이랑 이광우가 구속될 줄 알고 바라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또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고 무겁고 불법적인 지시도 겉으로 안 따를 수가 없고 지금 아주 황당한 그래서 헌재가 늦어질수록 우리가 지금 이 늦어지는 거에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증거인멸, 뭐 비아폰을 원격에서 막 저기를 뭐 로그아웃을 시키고 다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을 다 벌어준다는 거 이게 가장 화가 나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 뭐 시금을 전폐하고 천만의 말씀 증거인멸을 하기에 가장 바쁜 사람이 두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V0, V1 엄청 바쁘죠. 왜냐하면 심지어 김용현이 놓치고 있는 것도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지시했으니까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엊그제 뭐 안가 쪽을 갔다는 것도 뭐 어디 영상에 잡힌 거 있었죠. 그러면 안가는 왜 가요? 술 먹으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증거인멸하려 가는 거죠. 혹시 뭐 남아있을 네,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혹시 뭐가 남아있나 불안하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범죄자는 현장에 꼭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가서 봤겠죠. 그리고 도망갈 때 1월 8일 날 대통령실 지하 벙커 갔다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왜 벙커를 왜 갔겠어요? 똑같은 거죠. 혹시 내가 빠뜨린 증거가 뭐 있지? D1 벙커 완전히 그 첩첩 요새거든요. 제가 국방부 자문관 할 때 가보셨어요? 네. 거기서 회의를 많이 했죠. 그 뒤에 더 이제 뭐 고쳤겠지만 만약에 그날 1월 8일 날 거기에 숨었으면요. 체포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대포를 쏴야 뚫어질 정도니까 거의 체포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죠. 그때 많은 분들이 도망갔다고 알리면서 도로 이제 한남동으로 온 게 그나마 다행이긴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유를 추정하자면 증거를 인멸하러 갔을 것이다. 뭐냐면 직원들을 격려하러 갔다고 뉴스에 나와서 제가 정말 이런 때 또 전문 용어로 개뿔이죠 개뿔. 무슨 직원을 격려하러 가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자기 코가 석자고 사느냐 승진아를 다투는데 그러면 직원들을 격려가 아니라 뭐를 해러 갔어요. 딱 가서 위협이죠. 위협 그 자체로 나타나는 자체가 협박이죠. 직원들을 협박하러 간 거죠. 그리고 증거인멸 빠진 게 뭐가 있나 그걸 보는 거죠. 아무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안에 다 끝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속 명심해야 될 게 이들의 뿌리는 정말 깊고 넓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대충 목소리 내고 대충 뭉치고 이래서는 절대로 이들이 쌓아놓은 정말 저 북한산보다 높은 똥을 치울 수가 없다. 걷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걷어내도 그때서야 이제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엄청난 각오로 지금도 그들은 석방돼 있고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증거인멸 플러스 법조 카르텔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순간에도 뭐 하겠어요? 전화하겠죠. 계속 사람들 한남동에 불러들이고 이거 하고 제가 처음으로 오픈드렸지만 석방돼서 한남동에서 수석들하고 폭탄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분위기 맞춘다고 또 어떤 수석은 원샷을 했어요. 누군지 이름 되면 다 아는 수석이에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마와 같다. 아까 조성훈이랑 우리가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스스로들 괴물화돼 있고 이 기간에 펼쳐지고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괴물인 거죠. 그냥 같은 동렬에 우리가 합리적 이성을 가진 민주주의 소양,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이런 동렬의 국민들이다 이렇게 놓고 하면 저희가 집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곧 이루어지는다는 가정하에 극우들은 어떻게 할까? 이 판을 더 키울까요? 아니면 납작 엎드릴까요? 아니요, 금방 납작 안 엎드리죠. 이게 이제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잖아요. 박근혜 때 납작 엎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손절을 했는데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그들 세력이지만 이게 일정 세력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 길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가치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이익 공동체. 이익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익의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익이 뭐예요? 당권이죠. 대권은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죠. 대권은 어렵다는 거 그들도 알아요. 그럼 바로 빛의 속도로 당권을 잡아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한다. 기존의 법적 카르텔, 사법 카르텔 기득권 있죠. 당, 여의도 카르텔, 극우 카르텔, 그 이익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2017년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 박근혜 빛의 속도로 버리고 빛의 속도로 황교안 등등이 당권을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의 시즌2 정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어떻게 하면 당권도 잡는다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이들이. 그래서 그 이익 공동체대로 바로바로 뭉쳐서 간다. 그런데 조금 보면 또 다행인 것도 있잖아요. 그들의 세력이 또 분화가 됐다면서요. 여의도파, 광화문파 뭐 나뉘어 있죠. 그동안 이제 독점을 했던 게 이제 과점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 이익이 약간씩 이제 균점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로서는 다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폭력 사태라든지 유혈 사태 이런 것까지 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정 기간은 나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일정 기간 흥분해서 하는 것까지를 다 뭐라고는 우리가 경찰력이 눈에 보이는 건 막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못 막잖아요. 정작 중요한 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그날 딱 땅땅땅 탄핵 파면 됐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당연히 경찰력으로 막겠지만 안 보이는 부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폭력, 사회적 폭력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신용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25일 날 예. 저 깜짝 발표되기를 제가 네. 이들이 법꾸라지들이 법기술을 부리겠다는 안 좋은 슬픈 예감이 맞았듯이 제발 좋은 예감도 한번 맞아요. 맞기를 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생각한 건데 윤석열 내란 수계의 어떤 파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각과 검찰에 암약하고 있는 잔당들, 이 잔당들을 하나하나 다 소탕해야 된다. 이 소탕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바로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걸 아주 전문 용어로 잘 표현해줬던 사람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때가 되면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자, 지금 암약하고 있는 보이지 않아요. 요걸 또 최근에 또 잘 표현해준 사람이 있죠. 이 사회에 때만 되면 기회주의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말한 나경원. 가장 기회주의적으로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도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어제 저 돌려보낸 걸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뭐뭐를 반성을 하고 뭐 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때만 되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바퀴벌레, 연탄가스 같은 이런 존재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뿌리가 거슬러 가면 일제시대 친일파들이고요. 해방 이후에 이제 친미 기타 여러 가지 사회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아와서 한 번도 사실은 그 기득권들이 바뀐 적이 없어요. 청산을 완벽하게 한 적이 없죠. 청산을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왜? 저희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치 공동체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 철학 베이스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완전히 갈 길을 잃었어요. 가치 철학 베이스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익만 남았죠. 물론 가치 철학이 없는 사람을 개미를 일렬로 줄 세워서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가치 철학 갈 길을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끌고 가려면 힘들듯이 저희가 희생 고생은 더 하긴 할 거지만 분명한 건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런 거꾸로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강한 단순히 개혁, 혁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권이 새롭게 창출되고 하면 혁명적 수준의 노력을 우리가 계속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 상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그만큼 더 아주 강력하게 곳곳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코 지치지 마시라는 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났죠. 영화 뭐 장발장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 노래 유명한 노래 네. 저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왕정이 아주 포각한 왕정이 무너지고 바로 공화정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장발장에 눈물 집어준 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마리 앙뚜아네트 네. 1793년에 이제 단두대 처단이 됐죠. 5년 후에 처단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로도 1794년에 단두대 처단되고 나서야 간신히 국민 공회 이런 게 열리면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시작이 됐어요. 즉 우리가 오늘 요번에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킨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이 꽃이 피었다, 활짝 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네. 섰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절대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마시고 정말 더 저희도 힘을 내서 새로운 이제 스타트라인에 간신히 설까 말까 한다는 각오로 정말 혁명적인 대한민국의 레볼루션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어요, 진짜. 힘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유, 화이팅, 정말. 같이 화이팅. 저희끼리 한번 네. 탄핵 파면. 네. 자, 저희끼리. 자, 자, 은성아, 이리 와봐. 네. 저희끼리 탄핵 파면. 탄핵! 파면! 탄핵! 파면! 탄핵! 파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네. 파이팅 넘치는 우리 네. 신용환 교수님. 맞습니다. 야, 이 열정 대단합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아니, 조성훈 씨도 네. 검찰에